2달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93 외할머니는 여전히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고 계시죠. 저는 지영으로서 매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새벽 4시 반죽기 소리가 조용한 제과점을 깨웠습니다. 저는 박지영으로서 이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함 속에서 오늘 팔빵들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시간이었거든요. 밀가루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며 하루를 시작했죠. 제과점 오븐에서 나오는 따뜻한 열기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데워주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이 작은 빵집을 물려받아 3년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 고향으로 내려왔죠. 반죽을 치대며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으셨을 때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거든요. 넌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더 오래 하셔야죠. 제가 눈물을 참으며 답했어요. 이제 내 몫이다.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때는 그저 격려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후 세상을 떠나실 줄은 몰랐죠. 크림빵 반죽을 만들며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오븐에서 갓 구운 식빵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가게 문을 열었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할머니가 가장 먼저 오셨어요. 지영아, 아버지 오셨냐? 외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제가 답했죠. 이상하네. 보통 이 시간이면 오는데. 외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올해 93이시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다만 최근 들어 기억이 가끔 흐려지시는 편이었죠. 특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예전 그대로 남아있으셨습니다. 오늘 크림빵 어때요? 제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좋지. 내가 만든 건 다 맛있어. 외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외할머니가 나가신 후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2달째 같은 질문을 받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여전히 모르겠었습니다. 오전 내내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오늘 크로아상 어때요? 단골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갓 나온 거예요. 제가 권했죠. 그럼 2개 주세요. 아주머니가 주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잠시 한가해졌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아버지 장례 후 정리되지 않은 서류 때문에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의료비 정산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제가 물었죠. 전화를 끊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리할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건 외할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새로 나온 케이크 시식을 준비했어요. 딸기 쇼트케이크와 초콜릿 케이크를 작은 접시에 담아 진열대에 놓았습니다.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와서 물었어요. 물론이죠. 제가 시식용 케이크를 내어드렸습니다. 엄마 맛있어. 아이가 좋아했어요. 그럼 생일 케이크로 주문할게요. 엄마가 결정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쌓여서 하루가 지나갔어요. 아버지 없는 빵집을 혼자 꾸려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외할머니 댁 앞을 지났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을 보니 아직 주무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들어가서 안부라도 여쭤볼까 하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또 아버지 이야기를 하실 텐데 어떻게 대답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외할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나이를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제과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 주문받은 생일 케이크가 있어서 일찍 준비해야 했어요. 스펀지 케이크를 구우면서 크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븐에서 케이크가 익어가는 달콤한 냄새가 퍼졌어요.
바닐라 향과 버터 냄새가 어우러져 기분 좋은 아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크림을 휘핑하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렸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직 가게 문도 열기 전인 새벽 5시였어요.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할까 궁금하며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지영 씨, 병원에서 연락드려요. 간호사 목소리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물었죠. 아버님이 응급실에 오셨는데요. 간호사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는 이미 2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웬 연락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었어요. 잠깐만요, 아버지가 뭐라고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종수님 보호자시죠? 간호사가 확인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당황하며 답했죠.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니 빨리 오세요. 간호사가 재촉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분명 아버지는 2달 전에 장례를 치렀는데 병원에서 무슨 연락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다른 분과 착각한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다시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아버지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어요. 틀림없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혹시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방금 응급실에 오셨어요. 간호사가 확신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제가 말했죠. 급히 오븐을 끄고 가게를 정리했어요. 반쯤 완성된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혼란스러웠어요. 설마 아버지가 다시 살아오신 건 아니겠죠.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아버지 성함을 말했어요.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간호사가 중얼거렸어요. 무슨 일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2달 전에 사망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간호사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누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되물었죠. 한참을 조사한 결과 시스템 오류로 인한 착오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예전 응급실 기록이 잘못 발송된 것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깊이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잠시나마 아버지가 살아계신 줄 알고 달려온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병원을 나서며 눈물이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정말로 다시 살아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외할머니께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죠. 제과점에 도착해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중단했던 케이크 작업을 마저 해야 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열 수 있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개장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오늘 늦게 열었네요. 단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과했죠. 괜찮아요. 우리야 기다리지. 아주머니가 이해해 주셨어요. 그날 하루는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외할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고모가 제과점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누나이신 고모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고 어른들 사이에서 권위가 있는 분이었어요. 평소에는 자주 뵙지 못했지만 아버지 장례 때부터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고모가 물으셨어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혼자 가게 하기 힘들지. 고모가 걱정하셨죠. 익숙해졌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모가 가게 안을 둘러보시며 감탄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고 꾸민 모습이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보면 기뻐하실 거야. 고모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답했죠. 그때 고모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며 본론을 꺼내셨어요.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영아, 할머니께는 언제 말씀드릴 거니?
고모가 물으셨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제가 망설였어요. 이미 2달이 지났잖니. 고모가 지적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 때 친척들이 모였을 때도 이 문제로 의견이 갈렸었어요. 외할머니께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쪽과 끝까지 숨겨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할머니 연세를 생각하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알 권리가 있지 않겠니? 고모가 반박하셨습니다.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을 표했죠. 고모는 단호한 입장이셨어요. 나이가 많더라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숨기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알아야 한다. 고모가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요. 제가 반대했어요. 숨기는 건 죄야. 고모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할머니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실 거예요. 제가 걱정했습니다. 둘 사이의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어요. 고모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저는 할머니의 건강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각각 주장했습니다. 그때 고모의 손녀인 수진이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대학교 2학년으로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밝고 당찬 성격의 아이였어요. 할머니, 여기 계셨구나. 수진이가 고모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왔니? 고모가 반가워하셨죠. 지영 언니도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저에게 인사했어요. 수진이는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고모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수진이가 이해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고모가 수진이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시간이 다른 거 아닐까요? 수진이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고모가 되물으셨죠. 고조 할머니께서 준비가 되실 때까지 기다려드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수진이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본 의견이라 신선했어요. 무조건 말해야 한다거나 숨겨야 한다는 극단적인 입장이 아니라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오래 끌면 안 되지. 고모가 여전히 걱정하셨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고모와 수진이가 돌아가신 후 혼자 가게에 남아 생각했어요. 정답이 없는 문제 같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외할머니가 가게에 오셨습니다. 아직 문도 열기 전이었는데 유리창 너머로 저를 보시고는 들어오고 싶다는 손짓을 하셨어요.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제가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래.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물었죠. 내 아버지 말이야. 외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무언가 눈치채신 건 아닐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반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가 어떠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는 거냐? 외할머니가 답답해하셨어요. 바쁘실 거예요. 제가 둘러댔습니다. 그래도 이상해. 외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셨죠. 외할머니는 평소에 아버지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나곤 하셨어요. 제과점에 들르시거나 집에 안부를 여쭈러 가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 얼굴을 못 보시니 이상하게 생각하실 만했어요. 전화라도 해보자. 외할머니가 제안하셨습니다. 지금은 일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만류했어요. 그럼 언제 전화하면 되겠니? 외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외할머니의 순수한 걱정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아버지가 연락하시면 할머니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외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날부터 외할머니의 질문이 더욱 구체적이고 잦아졌어요. 아버지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언제 올 예정인지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요즘 몸은 어떠시다던? 외할머니가 물으셨어요. 건강하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다행이네. 외할머니가 안심하셨죠.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기에는 외할머니가 너무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자칫 큰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제과점에 오셔서 아버지가 언제 오는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은 올까? 외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바쁘실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떨까? 외할머니가 또 물으셨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차라리 진실을 말씀드리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의 나이를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외할머니가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셨어요. 직접 전화를 걸어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번호를 알려줄래? 외할머니가 부탁하셨습니다. 지금은 안 받으실 거예요. 제가 핑계를 댔어요. 왜 안 받는데? 외할머니가 의아해 하셨습니다. 회의 중이실 거예요. 제가 둘러댔죠.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외할머니의 기억력이 떨어지신다고 해도 아버지에 대한 것만큼은 또렷하셨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숨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외할머니의 순수한 그리움과 제 거짓말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고모가 다시 제과점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한 표정이셨어요. 외할머니의 상황을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이제 그만해야지. 고모가 바로 본론을 꺼내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께 계속 거짓말할 순 없잖니. 고모가 지적하셨죠.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고모는 외할머니가 계속 아버지를 찾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으셨다고 했어요. 동네가 좁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이 금세 퍼지곤 했습니다. 어른들이 다 알고 있어. 고모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요. 제가 고집했습니다. 어머니는 알아야 한다. 고모가 더욱 강하게 주장하셨죠. 고모의 입장에서는 어른에게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자식의 죽음 같은 큰일을 모르고 지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신념이 있으셨습니다. 숨기는 건 죄다. 고모가 단언하셨어요. 할머니 건강을 생각해서요. 제가 걱정을 표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할 건 알아야지. 고모가 꺾이지 않으셨죠. 둘 사이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었어요. 고모는 도덕적이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저는 현실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각자 주장했습니다. 할머니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실 거예요. 제가 간절히 말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언제까지 숨길 거니? 고모가 따져 물으셨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부탁했죠. 갈등이 격화되면서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다른 친척들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말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데 당사자만 모르고 있으면 되겠니? 고모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답답해했어요. 오늘 당장 말씀드려. 고모가 최후 통첩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할머니와 저 사이의 격한 대화를 듣고 중재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너무 급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급한 게 아니라 이미 늦었어. 고모가 반박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영 언니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가 제 편을 들어줬죠. 수진이는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봤어요. 무조건적인 진실 고백보다는 상황과 타이밍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수진이가 다시 강조했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 아니야. 고모가 여전히 완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수진이가 말했죠. 세대 간의 관점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고모는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수진이는 현대적인 감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영 언니가 가장 힘든 입장이에요. 수진이가 저를 배려해줬어요. 그렇다고 계속 이럴 순 없지. 고모가 고집하셨습니다.
결국 그날은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고모의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고모를 모시고 돌아가면서 저에게 속삭였어요. 언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수진이가 위로해줬습니다. 고마워. 제가 답했죠. 제가 할머니를 좀 더 설득해 볼게요. 수진이가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겨진 가게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고모 말씀도 일리가 있었고 수진이 생각도 타당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제가 내려야 했어요. 며칠 후 가게 창고를 정리하다가 뜻밖의 발견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제과점 확장을 위한 계약서와 대출 서류들이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제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옆 건물을 임대해서 카페 공간으로 확장하는 계획이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몰래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대출 서류도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증을 서시고 제가 주채무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서류 맨 밑에는 아버지가 직접 쓰신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로 쓰인 글씨였어요. 지영이가 꿈꾸던 카페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메모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믿고 맡긴다.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찡하게 했어요. 눈물이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제 꿈을 이렇게까지 생각해주고 계셨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서류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모든 절차가 거의 완료되어 있었어요. 제 서명만 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구나. 제가 감탄했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제가 빵집과 카페를 결합한 공간을 꿈꾼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이런 준비를 해두신 것 같았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니 정말 좋은 조건이었어요. 임대료도 합리적이고 위치도 현재 가게와 바로 붙어 있어서 연결하기 좋았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네. 제가 놀라며 말했어요.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 이렇게까지 계획을 세워두시다니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계획을 외할머니께도 알려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니까요.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나. 제가 혼잣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전적으로 믿고 가업을 맡기려 했다는 사실을 외할머니도 아셔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부터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었어요. 서류들을 정리하며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깊이 새겼습니다. 제게 이렇게 큰 신뢰를 보내주신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아버지의 세심한 계획과 배려가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외할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릴 것인지, 그리고 아버지의 확장 계획을 실행할 것인지 말이죠. 일주일 후 결국 가족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고모와 수진이,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척들이 모였어요. 외할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릴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 고모가 입장을 고수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 충격이 걱정돼요. 제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다른 친척도 고모 편을 들었어요. 회의 결과 결국 할머니께 진실을 알리기로 결정되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말씀드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준비해서 전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영이가 직접 하는 게 좋겠어. 고모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사양했어요. 할머니가 가장 믿고 좋아하는 사람이 지영이잖니. 고모가 격려해줬습니다.
결국 제가 외할머니께 직접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다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외할머니 댁을 방문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가서 함께 저녁을 드시자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반가워하시며 맞아주셨어요. 지영이가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니? 외할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제가 답했어요. 고맙다. 외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평소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오늘은 언제 올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저녁을 마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버지가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를 틀어드렸어요.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던데. 제가 말했어요. 그래, 어릴 때부터 잘 불렀어. 외할머니가 추억에 잠기셨습니다. 찬송가가 흐르는 가운데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준비시켜드렸어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시도록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왜 무슨 할 말이라도 있니? 외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어쨌는데? 외할머니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어요. 눈물을 참으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편히 쉬고 계세요.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외할머니가 당황하셨어요. 2달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순간적으로 멍해지셨어요. 제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이니? 외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네, 정말이에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할머니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침착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계시던 외할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예상과 달리 의외로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조금은 눈치챘어.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무 오래 안 와서 이상했거든. 외할머니가 설명하셨어요. 할머니는 기억력이 떨어지셨지만 완전히 모르고 계신 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받고 계셨던 거죠. 그럼 왜 계속 찾으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너희들이 걱정될까 봐서. 외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저희를 배려해주고 계셨다는 사실에 더욱 미안해졌어요. 할머니 나름대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해주신 거였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사과했어요. 괜찮다. 외할머니가 다독여 주셨습니다. 걱정 많이 끼쳐드렸어요. 제가 반성했죠. 외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앉아 계시더니 이내 흐릿하게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해야지. 외할머니가 당부하셨어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믿었는지 알지? 외할머니가 강조하셨어요. 알고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남겨두신 확장 계획 서류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께서도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가게 확장 계획을 세워두셨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 외할머니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내 아버지답네. 외할머니가 감탄하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아버지의 계획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딸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셨습니다. 꼭 해야겠다. 외할머니가 격려하셨어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걱정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어. 외할머니가 확신하셨어요. 할머니의 응원을 받으니 용기가 생겼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 좋은 가게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꿈꾸시던 가게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다짐했어요. 그래야지. 외할머니가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할머니도 자주 놀러 오세요. 제가 부탁했죠.
그날 밤 할머니 댁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제과점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새벽 4시였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어요. 반죽을 치대며 아버지의 확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려봤습니다. 빵집과 카페가 결합된 공간, 손님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오븐에서 갓 구운 빵 냄새가 가게를 채우는 가운데 아버지가 꿈꾸던 가게 확장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혼잣말했어요.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열자 평소처럼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분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표정이 밝네요. 단골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아주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점심시간에 확장 공사업체에 연락을 했어요. 아버지가 준비해 두신 계약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업체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그럼 진행해 주세요. 제가 결정했어요. 저녁 무렵 고모와 수진이가 가게에 찾아왔어요. 어제 외할머니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다행이라며 안도해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잘 받아들이셨구나. 고모가 기뻐하셨어요. 생각보다 담담하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역시 할머니시네. 수진이가 감탄했어요. 확장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니 모두 응원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고모가 말씀하셨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수진이가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곧 이 공간이 더 넓어지고 새로워질 거라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떠난 자의 빈자리를 메우는 건 남은 자의 몫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4시 다시 제과점을 열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어요. 아버지의 꿈과 제 꿈이 하나가 되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